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학 개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찰학 개론에 대한 이론적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함께 공부할 이 경찰 백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백서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직접 서점을 통해 가지고서는 정부 간행물 코너에서 안내대로 구입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사이버 게시판에 이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자료, PDF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경찰 백서에 대한 내용들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찰 백서는 매년 경찰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경찰이 그동안 했었던 활동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특히 경찰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올라가면서도 이 경찰 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여러분들이 현직에 나가게 되면은 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경찰관으로서 이 경찰 백서에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경찰 백서 챕터 1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챕터 1에서는 경찰의 개혁위원회라든가 챕터 2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치경찰제나 아니면 수사권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2, 3에 같이 걸쳐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1장에 있는 마지막 사절에서는 경찰이 2019년이 바로 1919년 상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경찰사가 시작된 이러한 민족적인 또 자주적인 입장에서의 이 경찰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기념 사업들이라든가 준비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서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지난 사이버 강의에서 함께 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경찰 백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찰 백서 제2장에 나와 있는 이 경찰의 활동 중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친근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경찰의 개념이라든가 또 경찰의 의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찰 백서에서 볼 내용들은 굉장히 일상생활하고 밀접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집 주변에서 만났었던 경찰과 우리 동네 입구에 있었던 파출소 순찰지구대, 횡단보도에서 봤었던 경찰 순찰차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경찰 그리고 경찰학 개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먼저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경찰의 활동 중 일상생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찰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 제일 처음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112 신고입니다. 112 신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112 여러분들 뭐 유치원 때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이 대표적인 범죄 신고 번호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112 신고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신고 접수가 통일돼서 들어오게 되고 이 112 신고를 받게 되는 경찰 조직 내에서는 112 상황실, 112 종합 상황실이라고 합니다. 이 종합 상황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현장 대응 시간, 이 소위 말하는 출동 시간이 굉장히 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 112 종합 상황실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의 그 첫 번째 단계로서 112 종합 상황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모두 다 이 치안 수요가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들어온 종합상황실로 들어오는 이 112 신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관건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112 상황실에서는 들어오게 되는 이 신고를 어떻게 빨리 나눠서 현장에 전달을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일종의 체계,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 조직이 있겠죠.
112 상황을 하게 되는 체계는 보통 상황 담당관을 총경급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자, 총경급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들, 무궁화 4개 정도 되는 계급으로서 경찰에서는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경찰서장급으로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112 상황실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일선에서 직접 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임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 공무원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신고를 통해 가지고 받게 되는 112, 여기에는 사실상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계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112 종합상황실은요, 보통 지방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은 당연히 자치 단체 수준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총경급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일선에 있는 112 종합상황실에서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휘체계가 있는 이러한 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이 112 신고를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신고만 받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하고 같이 CCTV를 통해서 영상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와 함께 영상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이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경찰도 활용을 하지만 지자체 내에서도 여기 급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이 주변에 혹시 학교는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도 지자체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굉장히 윈윈하는 이러한 체제가 모두 다 MOU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2023년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까지 모두 경찰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CCTV로 감시를 많이 하는 일종의 빅브라더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는, 그렇죠, 바로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112 신고가 들어왔었을 때 그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감시를 하는 이러한 이 디스토피아적인 그러한 사회는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민간의 CCTV들도 많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또 보통 가게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민간 영역의 CCTV를 모두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공섹터에서만 가지고 있는 CCTV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시킨 가운데에서 또 모두 다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2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민원 전담반으로 따로 구축을 해놓는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민원 전담반은요, 과거에는 경찰이 들어오고 있었던 모든 112 신고를 대응을 하느냐고 경찰의 아주 중요한 치안 역량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민원 전담반을 따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신고 중에서 급한 신고와 급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또 불필요한 신고들을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민원 전담반이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신고 출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허위 신고라든가 욕설 성희롱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신고 중에서 지금 현재 바로 급하지 않은 민원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경찰 내에서는 하루에 들어오는 이 소위 말하는 콜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100건이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필요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필요하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경찰이 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한 거는 아니지만 요즘 동네에서 많은 학생들이 야간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지금 당장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경찰 자원을 나눠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재적소에 이 경찰 인력과 그 경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허위 신고라든가 욕설, 성희롱 신고, 성희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민원 전담반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112 신고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 가장 핵심적으로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바로 112에 대한 긴급 신고 대응 시간입니다. 이 긴급신고 대응 시간이라고 하면은 경찰이 벌써 이 112 신고 체계가 생긴 이래로 계속 끊임없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 노력해온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최근에는 GPS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 추적뿐만이 아니라 순찰차 이동이라는 이런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단위마다 만들어놨다라든가 그 외에도 현장 출동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순찰차를 아주 중요한 포스트마다 계속 정선 순찰이나 비정선 순찰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출동 신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도대체 1년에 경찰이 얼마나 많은 신고를 받길래 이렇게 112 신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해에 1,800만 건이나 되는 신고 건수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경찰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하루 평균으로 봤었을 때 5만 건, 1분 기준으로 봤었을 때 35건이나 되는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은 정말 한시도 쉴 틈 없이 이 콜을 받고 이 경찰의 콜 건수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신고 건수에 따라 가지고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전담반을 뒀을 경우에 그렇죠, 경찰의 자원을 분리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찰에서 최대한으로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과거에는 이 경찰이 접수 요원으로부터 통화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현장 출동이 소요되는 시간까지 이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 통화가 종료됨과 동시에 이때서부터 현장 대응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순찰차가 이동을 하는 이 시동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 거를 끊자마자 여기서부터 출동 시간이 스타트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시민들이 느끼는 거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지령을 모두 다 내려서 그 순찰차가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출동을 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현장 출동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화기를 끊는 순간서부터 현장 대응 출동 시간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서는 그렇죠. 통화 후 처리와 바로 저 지령 단계를 어떻게 하면은 매뉴얼화 시키면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거기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각 단계별로 소용되는 시간에서 이때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것들, 즉 장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실제 왔었을 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종료 후에 처리 시간 중에서 보면은 동시 처리 능력이 부족한다라든가 시스템 활용이 미숙했을 경우에 그렇죠. 당연히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만큼 누군가는 경찰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타자 연습이라든가 통화와 타자를 동시에 하면서 경찰한테 바로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영화 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라든가 뭐 이런 영화도 보면은 바로 헤드셋을 쓰고서는 통화를 하면서도 바로 타자로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문장 자체도 일종의 이 단축키로 활용하는 건 보통 속기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시스템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라도 줄이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령 시간 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었죠? 바로 경찰이 모든 순찰차마다 GPS를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이동 동선이라든가 아주 긴급하게 배치해야 될 요도, 이게 빠른 이 도로라든가 또 그 외에 일단 타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먼저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지파출소로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령 시간 내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또 현장에 도착하는 단계에서도 순찰차가 출동을 하면서 원골이 출동을 할 때는 보통 이 신고 다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미 분석을 해서 그 인근에는 항상 순찰차가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또 교통 정체 시간, 이거는 뭐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대라든가 구역을 어떻게 하면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노력이라든가, 그 외에도 각종 현장의 요소에 맞게 경찰들이 사전 배치한다라든가 미리 사전 정보에 기초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 순찰차 도착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112 신고를 직접 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이 도착하는 이 도착 시간, 이거를 단 1분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경찰은 전화를 끊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지령을 내리고 순찰차가 도착하는데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과거에 있었던 실험 측정 기간에 비했을 때 2018년 기준으로 봐서 현장 대응 시간을 거의 1분 가까이 줄이는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과거에는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이 오면은 이 자동 도착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앞서서 얘기했었던 지령 후 도착이라든가 또 순찰차가 도착하는 데 있어서 각종 장애 요인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소시킴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하게 됐고요.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실 뭐 절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포털 사이트나 뭐 정부에 있는 이 정부 기관들과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신고 장소를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항상 다발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많은 경찰관들을 사전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주말이나 아니면 뭐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에 보통 뭐 강남역이라든가 강남역 주변이라든가 뭐 홍대 주변이라든가 뭐 잠실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각종 사건, 사고, 뭐 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에서 하루 평균, 그렇죠. 그런 데는 하루 평균 뭐 50 몇 건이 아니라 하루 평균 몇백 건이라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경찰차에 여기는 항상 신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 하고서는 경찰차를 그냥 한두 대만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 순찰차가 이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고 출동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제2, 제3의 순찰차가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각종 포털 사이트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거점 근무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112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일단 112 상황실에서 모든 데이터를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응대하고서는 바로 끊자마자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서는 긴급하게 경찰이 이 현장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도 경찰은 계속해서 제도를 연구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찰이 이러한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활동들 중에서 각종 이 긴급 신고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안타깝게도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신고 과정에서 이 정부 기관이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엉켜 있다 보니까 뭐 해경인지 해군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인지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정부에 대한 이 연결 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반복적인 설명이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어떤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긴급 신고에 대한 공동 대응 기관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주 복합적인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 신고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는 112는 범죄 신고, 그리고 화재라든가 재난 같은 경우에는 119, 민원 상담은 1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3원화 시키는 방안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아 신고 번호가 따로 있었고요. 그 외에 검찰에서도 따로 112 신고를 범죄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외에 학교 폭력, 여성 폭력, 뭐 해양 사건, 환경 오염 사건, 사이버 테러, 뭐 자살 방지 등등등 다양한 번호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은 긴급 신고 번호로 112와 119 그리고 각종 민원 상담은 110으로 이거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일원화시킴으로 해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119는 소방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112와 110 같은 이 두 개의 번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도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긴급하게 경찰이 와가지고서는 범죄 사건을 현장에서 진압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와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도로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112를 통해 가지고서는 긴급 출동을 요청을 하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동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치안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치안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얻고 싶거나 각종 뭐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상담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렇죠. 110으로 함으로 해서 이거는 급한 신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경찰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상담 전화를 일원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됨과 동시에 112와 119, 소위 말하는 경찰과 소방은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각종 사건, 사고는 항상 어떤 이 현장에서의 범인을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모두 다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이 와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경찰뿐만이 아니라 소방, 그러니까 소방에서도 화재를 진압하는 화재 진압과 관련되어 있는 팀이 있지만 그렇죠. 바로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이들이 같이 공동 협력 체계를 할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업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현재 112와 119는 현장 출동과 관련돼서 공동 대응을 하고 또한 재난사고라든가 아니면 재난 현장에 대한 조사 또 화재 현장이라든가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찰과 이 각종 다른 기관과의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 가지고 긴급 신고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112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경찰이 사실상 독점을 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 중에서 경찰뿐만이 아니라 소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해경이 관련돼 가지고서는 정보를 바로 접수를 하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 112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서 신고 발생 장소에 따라서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해경 또 그 외에 산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산림이라든가 뭐 이러한 공공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이 112와 관련되어 있는 허위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도 아주 엄단하는 것이 앞으로 이 112 신고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2 허위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대규모 경찰력이 그동안 낭비됐었던 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 피해를 봤다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다른 데에 투입돼야지 될 경찰이 허위 신고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찰이 잘못된 경찰력을 운용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있도록 각종 체제라든가 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한 이 접수나 아니면은 각종 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는 엄단을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가 1년에 약 한 4,500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허위 신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 처벌을 좀 더 강화를 하고자 해가지고 허위 신고를 연차별로 점차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2 신고와 관련돼서 과거에는 형사입건이라든가 경범죄 처벌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냥 약소하게 처리를 했었지만 점점점 그 인원을 강화시켜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허위 신고 건수가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입건을 980여 건, 거의 1000여 건 가까이 해서 전체 허위신고 건수의 약 4분의 1 정도를 직접 형사 입건을 시켰었고, 또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가지고서도 나머지를 처벌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경찰 입장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악성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동응답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악성 신고자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량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찰이나 소방 이런 데에 악성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시스템,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고 내용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 등을 하거나 장난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ARS로 넘어가도록 해서 ARS에서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와 더 이상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지 말라는 이 신고 중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 도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사람이 응대를 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그만큼 경찰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단축번호를 눌러서 바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악성 신고자 또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어떤 큰 의미가 없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ARS로 바로 넘기게 하는 겁니다. ARS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멘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 ARS 멘트는요, 정당한 이유나 신고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허위 신고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나 신고 없이 폭언, 욕설, 협박, 모욕, 장난 전화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 관할 등의 법률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112 신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허위 신고라든가 아니면 장난 전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 체제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함으로 해서 112 신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고 문화를 정책하기 위해 가지고 대국민 홍보로 대표적인 게 SNS를 통해 가지고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실제 신고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각종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이 공익 광고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112의 날을 별도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으로 해서 112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 진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경찰 내에서는 직접 국민들과 이 전화 신고를 통해 가지고서는 접점할 수 있는 이 112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투자와 앞으로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케이블 TV에서 했었던 보이스 같은 드라마 제작에도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배우 이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명예경찰까지 됐었는데요. 이게 신고 이 시스템을 아주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되고 또 이러한 신고에 대한 경찰의 아주 치밀한 대응과 경찰의 아주 이 세밀한 연구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국민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필요한 신고 출동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감수할 수 있는 계획을 따로 세움으로 해가지고 경찰 내에서는 사실 112 신고를 받았었을 때 접수 요원이 잘못 잘못 이거를 접수한다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례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서로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 경찰 내에서도 좋은 사례로 케이스 연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 112 신고와 관련돼서 특히 불필요한 112 신고 출동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각종 홍보 매체라든가 아니면 경찰 조직 내에서 많이 회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112 신고 체제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앞으로 강화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12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될 게 바로 이 콜백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거를 이 콜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이 콜백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경찰이 112 신고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무응답이 있거나 아니면은 경찰이 생각했을 때 의심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전화를 112에서 신고자한테 전화를 다시 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즉 이 111 콜백은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기 전에 직접 응대를 하기 전에 전화가 몇 번이 오다가 전화가 끊겼을 경우에는 바로 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신고를 했었던 사람한테 다시 콜백 전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콜백 전화도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무응답했을 경우에는 한 번 했는데 이게 통화 중일 경우에는 이게 3번에 걸쳐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통화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신고가 받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무응답일 경우에는 콜백 전화를 시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문자로 따로 연락을 주문을 해가지고 혹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즉 신고를 시도를 했으나 그때의 현장 상황이 신고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핸드폰을 잠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돼서 콜을 거기에 대해서 긴 신고 내용을 못했을 경우를 혹시라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 112 신고를 누군가 눌러가지고 신고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면은 그거를 끝까지 경찰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콜백 시스템으로 2018년에 개선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당연히 경찰 입장 내에서는 이 콜백 대상 건수가 예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이렇게 증가된 콜 건수에는 분명히 이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지 못했었던 단 하나의 이 아주 위급한 건수라도 경찰이 잡아내려고 했었던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12 신고와 관련돼서 공감 접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112 신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수 요원이 신고 처리를 위해서 어떤 위치 특정이라든가 또는 사건 처리를 집중한 나머지 신고자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고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을 전화를 했지만 사실 신고를 받는 신고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서는 해당 매뉴얼과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고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그런 위급한 상황 내지는 굉장히 본인이 상처받은 마음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받거나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경찰이 이거를 바로 또 긴급 대응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지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멘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신고 시에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이게 출동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 라고서는 이 신고자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고자가 원했었던 것, 즉 바로 지금 현재 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경찰관들이 출동 중에 있으며 통화 내용도 경찰이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라는 멘트를 같이 넣어주면은 이걸 미리 연습을 해놨다가 같이 멘트를 해주면은 당연히 신고자로서는 자기가 신고를 건 목적, 그렇죠? 빨리 경찰관이 와서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게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러한 공감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들어서 경찰로 112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즉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서부터도 문자를 통해 가지고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앱을 통해서 다양한 경찰의 각종 문자 신고 외에도 앱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양한 정보 교류라든가 또한 다양한 이 경찰한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신고, 사진, 뭐 그 외에 각종 문자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게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로서는
각종 112 신고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화함으로 해서 112 신고가 국민들과 제일 처음에 만나는 지점과 동시에 경찰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었던 112 신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어가지고서는 확인한다고 그러면은 긴급번호로 112라든가 이런 게 아마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누르시면 안 되겠죠. 허위신고로, 아까 보셨죠? 허위신고 근접해서 경찰이 노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112 신고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 바로 옆에 경찰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 또 국민들이 항상 경찰들이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일종의 이 경찰과 국가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 112 신고 시스템을 앞으로도 새로운 도구, 새로운 매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체제를 그 상황에 맞게 또 적절하게 경찰이 연구 개발하고 새로 변화시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112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다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